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미국 측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란이 물러설 분위기는 전혀 아닙니다. 장기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치솟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전쟁에 제일 곤혹스러운 건 중간 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 만찬장 총격 사건을 부각해서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기류가 뚜렷한데요. 미국 내 휘발유 값이 갤런당 4달러를 훌쩍 넘어선 상태에서 지지층 결집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의 총격범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경호 실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핵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 백악관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이란은 끝까지 버틸 거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걷기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리알화를 비롯해 위안화와 달러, 유로화 등으로 수수료를 입금하게 했는데 국제 해운업계와 지역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미국부터 가보겠습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근처 총격 사건의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참석 행사의 경호 문제를 재점검하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우선 개방하고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이란의 제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총격범에게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고요? 네, 현지 시간 월요일 총격 사건 용의자 콜 토머스 앨런이 대통령 암살 시도 등 3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했고 폭력 범죄 중 총기를 발산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총격범이 범행 나흘 전인 지난 2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워싱턴으로 이동해 범행 전날부터 행사장 호텔에 묵었다며 이번 공격이 계획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count is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This count is punishable by up to life in prison. 용의자는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었고 이날 파란색 수감복 차림으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는데요. 연방 치안판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고 다음 공판 때까지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용의자를 계속 구금할지 여부를 결정할 심리는 오는 30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용의자 앨런은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신원과 나이를 말하면서 컴퓨터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네, 이번 사건 어찌됐든 경호 실패, 이거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역시 보안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백악관은 이번 주 초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이 비밀경호국과 국토안보부 지도부, 백악관 행사 담당자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여러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요. 캐롤라인 레비 백악관 대변인은 지난 만찬장에서 보안 절차는 잘 지켜졌다면서도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행사 운영 절차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0일 안에 다시 잡기로 한 기자단 만찬에 대통령과 부통령이 또 동시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에는 분명히 논의가 이루어질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이 권한을 승계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백악관 외부 행사에 두 사람이 동시에 참석하는 데 따른 위험성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백악관은 이번 총격 사건이 민주당 진영의 트럼프 악마화에서 비롯됐다면서 사건의 책임을 민주당에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의 최근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키멀은 지난 23일 방송에서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 곧 과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는데 이틀 뒤 실제 총격 사건이 발생하며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이번 발언이 도를 한참 넘었다며 키멀은 즉각 해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도 키멀의 발언은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며 이제 그만할 때가 됐다면서 토크쇼를 반영하는 ABC 방송사를 향해 사실상 방송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 상황도 짚어보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개방하고 추후 핵 협상을 이어가자는 제안을 미국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는데 미국 측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월요일 오전 국가안보팀을 소집해서 호르무즈 해협에 관한 이란의 제안을 논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캐롤라인 대변인은 해당 제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논의 결과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I will confirm the president has met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this morning. I wouldn't say they're considering it. I would just say that there was a discussion this morning that I don't want to get ahead of, and you'll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이에 앞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한다면서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라는 것이 이란과 협의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통행료도 내라는 식이라면 그건 개방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수로라면서 이란이 누가 국제 수로를 이용할지를 결정하는 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무기 보유 역시 허용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레드라인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상황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협상은 완전히 교착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불발은 미국 때문이고 이란은 끝까지 버틸 거라고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잘 받았다는 감사 인사로 이란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Попросить вас передать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это и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Россия, так же как и Иран,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ать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또 중동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이란과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러시아와 같은 동맹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외교전은 주요 우방인 러시아와 결속을 과시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중동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러시아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They have achieved none of their goals. This is why they ask for negotiation. We are now considering it. 한편 이란 의회는 협상 대표단과 특히 이를 이끈 갈리바프 의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이란 협상단이 군부 강경파의 압력으로 결정권이 없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는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이란의 중앙은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걷기 위해 4개 통화로 된 전용 계좌를 개설했다고 이란 의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알라에딘 부루제르디 의원은 성명을 통해
이란 중앙은행이 리아라를 비롯해 위안, 달러, 유로화 등 4개의 특수 계좌를 개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르제르디 의원은 공표된 지침에 따라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해당 계좌들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도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유가 급등은 여전히 큰 부담인데요. 저비용 항공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금융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뉴욕 증시에서 대형주 위주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12% 오른 7,173.91에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0.2% 오른 24,887.1의 거래를 마치며 종전 사상 최고치 기록을 넘어섰습니다. 다만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30개 대형 우량주로 구성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0.13% 내린 49,167.79에 마감했고 국제유가는 2% 넘게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는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인데요. 이 배럴당 108.23달러로 전 거래일보다 2.8%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뉴욕 유가 기준이 되는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2.09% 오른 배럴당 96.37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협상단을 파키스탄으로 보내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추가 종전 협상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닙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지난 주말 미국의 종전 이후에 해협 봉쇄를 해제한 이후에 핵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하는 단계적 협상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팀과 이란의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며 곧 이에 대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 와중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도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간 건 이번 주 7대 기술주 매그니피선트 7 등 미국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경제 전문가의 분석을 들어보시죠. Estimates around 12 to 13. Got a pretty good shot of beating that. That would be the 6th quarter in a row. That hasn't happened since 2011. 네,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저비용 항공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도움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프론티어와 아벨로 등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경영자들은 미국 연방정부에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 발발 이후 항공유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경영 여건이 계획보다 크게 악화한 가운데 유가 상승으로 인한 추가 재무 부담만큼 미국 연방정부가 금융 지원에 나서 달라는 요청입니다.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에 미국 연방정부는 지원 대상 항공사의 주식을 특정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신주 인수권, 워런트를 갖게 됩니다. 저비용 항공업계의 요청은 트럼프 대통령이 경영 악화로 청산 위기에 처한 미국의 저비용 항공사 스피릿 항공에 5억 달러 7,400억 원 규모의 구제 금융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스피릿 항공 지원에 대해 좋은 항공기와 좋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가가 내려가면 이익을 남기고 주식 또는 워런트를 팔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과거 팬데믹 시기인 2020년에서 2021년 항공업계에 540억 달러, 79조 원 규모의 구제금융과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유나이티드와 아메리칸 등 미국의 대형 항공사들은 항공유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항공권 가격 인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미 전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형 항공사들 역시 유가 상승과 여행객 감소 여파로 올해 실적 전망을 잇따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신청이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1차 신청 대상은 최악계층인데요. 최대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근의 수급자 가구 1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한 복지관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위해 현장을 찾은 주민들로 붐빕니다. 55만 원 들어있어요. 내일부터 쓰시고 8월 말일까지 안 쓰면 소멸돼요.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입니다. 지원 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1인당 55만 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1인당 45만 원입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 지역 주민이라면 최대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로 운영되고 5월 1일부터 8일까지는 요일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에 도움은 되겠죠. 먹거리나 의류나 생활에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어머님한테도 좀 쓰고 도움은 되겠죠.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할 수 있고 이용 수단은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 선불카드 가운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 앱, 유흥업소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중동 전쟁 사태로 해서 지금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고 공급망 문제도 심각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전체 국민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한 2차 신청은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합니다. 지원금은 올해 8월 31일까지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정부는 지원금 안내 문자를 사칭한 스미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처를 알 수 없는 링크는 클릭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우리 시장 역시 강세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6,600선을 돌파하면서 어제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증권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합계는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0.9% 보합세인 6,533으로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부터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 6,657까지 올라서는 등 사상 처음으로 6,600을 넘어섰습니다. 지난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운 뒤 숨고르기를 했지만 다시 상승세를 이어가며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이며 2.15% 상승한 6,615로 장을 마감했는데 지수 상승에는 뉴욕 증시에서 인텔을 포함한 반도체주 급등과 미국 빅테크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AI 투자에 따른 반도체 업종의 수혜 확대가 정점에 도달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5.7% 넘게 급등했고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 역시 2.28% 상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0.77% 오른 1213으로 장을 시작한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폭을 키워서 1.86% 오른 1226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1년 전 2,400조 원대에 있었던 국내 증시 전체 시가총액은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랠리에 사상 처음으로 6천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로 1,480원대까지 올랐던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 후반에서 출발했습니다. 이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종전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내놨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환율은 한때 1,469원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중동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남아있어서 국제유가는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변동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이번엔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청와대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운수 대변인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각각 부산 북구 갑과 충남 아산을에 출사표를 던질 걸로 보입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구글 딥마인드 창업자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대국을 총괄했던 데미스 하사비스 대표를 만나 인공지능의 미래를 논의했습니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도 함께했는데 하 수석의 마지막 청와대 일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출마로 판이 커진 부산 북구갑에 하수석이 도전하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아이에게 미래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가 되려면 예. 나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야 하는가 예. 기준으로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나가려면 선거 30일 전인 다음 달 4일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은 만큼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거로 보입니다. 특히 하루 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직접 하수석과 저녁을 함께하며 설득 작업을 한 게 영향을 미쳤을 걸로 분석됩니다. AI 안성맞춤형 국회의원이 당신이다. 그러니 결심해달라라고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아마도 좋은 소식을. 전운수 대변인 역시 사퇴하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지역구인 충남 아산을에 출사표를 던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달 1일 대변인으로 승진해 대통령의 입 역할을 해온 경험과 젊은 여성 후보 공천 필요성이 맞물려 차출될 거란 해석입니다. 청와대에서 인천 계양을 김남준 전 대변인과 경기 안산갑 김남국 전 디지털 소통 비서관까지 모두 4명이 국회 입성을 노리게 됐습니다. 청와대 참모 출신 후보자들의 선거 승패는 물론 차기 대변인직과 AI 미래기획수석 자리에 누가 앉게 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로 추미애 의원을 내밀었죠. 국민의힘 후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요. 개혁신당의 조응천 전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새 변수가 됐습니다. 서울과 부산의 현직 시장은 나란히 사표를 내고 본격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엔 추미애 경기지사 지원 사격을 위해 경기 안성에 집결했습니다. 추다르크 추 후보는 여성 지도자의 상징탑이자 원칙과 소신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온 정치인이라고 한껏 추켜 세웠습니다. 음료수 있죠? 미에로 파이바, 미에로 하비바. 6.3 지방선거를 승리해서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는 맨 앞장선 선봉장으로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추 후보는 대통령 힘까지 빌리겠다 힘있는 여당을 과시하며 반도체 벨트 지원 공약을 부각했습니다. 수원, 용인, 성자가 들어가는 화성, 안성, 성남, 그다음에 오산, 이천 이렇게 신종 5위가 뭐라고요? 수용성 평호위. 변수도 등장했습니다. 민주당 간판을 달고 경기 남양주에서 재선을 지낸 조응천 전 의원이 개혁신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합니다. 거대 양당을 쉰밥과 탄밥으로 표현한 그는 기득권 양당의 대안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3파전 경선이 한창인 국민의힘 상황과 맞물려 보수 야권 단일화 가능성도 주목되는데 개혁신당은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아쉬운 쪽은 아마 국민의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어떤 교섭도 진행하지 않고 있고 6월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 서울과 부산의 현직 시장은 직무를 중단하고 본격 선거 레이스에 돌입했습니다. 5선에 도전하는 오세훈 시장은 후보 등록 이후 첫 행보로 청계천을 찾았고 어렵게 시작된 변화, 압도적 완성으로 완수해내겠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민주엄지 강남 3구에서 신속한 재건축 사업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는 29일 국회의원 사퇴를 앞두고 북갑 주민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고 박형준 시장은 부산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돼야 한다며 사실상의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개혁신당 정의한 부산시장 후보는 출근길 유세 도중 차에서 던진 커피를 맞고 쓰러져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며 대진표 윤곽도 드러나고 있는 건데 여권 우세 흐름 속 야권 연대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지난 1월 말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약 3개월 만에 나옵니다. 항소심 변론은 단 한 번의 준비 기일과 2번의 공판 기일만 거치며 속전속결로 마무리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를 인정했을 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와 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상 여론조사 혐의 역시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김 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달라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에 앞서 이번 사건에 연루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습니다. 금품 전달 당시 김 씨가 공직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원심은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뒤집었습니다. 주가 조작과 여론조사의 원심의 무죄 판단이 뒤집힌다면 김 씨는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로 보이는데 재판부는 선고 공판의 법정 모습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항소심 판단도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4월 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넷플릭스가 세무당국의 800억 원 규모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낸 행정소송의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매출 대비 세액이 적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오늘부터 백혜룡 경정과 함께 동부지검에 파견돼 세관 마약 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수사관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백 경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입맛에 맞지 않는 수사를 했다고 이제는 우리 지휘부가 검찰의 칼이 돼 부하들의 뒤통수를 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사상자 74명이 발생한 안전공업공장 동관 철거 작업이 오늘부터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담 수사팀은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고용노동부가 조건부로 작업 중지 명령을 해제했고 안전공업이 선정한 업체가 철거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금속업체 대표 6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A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화성시 사업장에서 에어건으로 바구니에 물기를 제거하던 중 태국인 노동자의 항문 부위를 향해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외국인 선수 그리고 외국 영주권자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체납자가 해외에 숨긴 재산을 찾아내도 국세청의 강제 징수권이 해외까지 미치지 못해 해당 국가의 과세당국이 대신 해외 현지 재산을 압류 추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외 과세 당국과의 적극적인 과세 정보 교환과 징수 공조로 최근 9개월 동안 체납자 해외 재산에서 339억 원을 세금으로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 3건, 내국인 2건 등 총 5건입니다. 고액의 세금을 체납하고도 국내 재산이 없다고 버티던 해외 거주 외국인에 대해 해당 국가의 과세 당국에 정보 교환을 요청했고 체납자는 본국 소재 재산을 팔아 세금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고액 연봉을 받고 국내 프로리그에서 뛰던 중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도망간 외국인 프로 선수도 덜미가 잡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국세청은 체납자들의 해외 재산 파악을 위해 정보교환 국가수와 대상 재산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쉬운 6개국의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내역을 확보하고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거래 현황도 상호 교환할 예정입니다. 최근 인도네시아, 호주와 신속한 징수 공조를 위한 실무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체납자가 전 세계 어디에도 발붙일 수 없도록 철저한 국제 공조 체계를 구축하여 소중한 국고를 수호하고
공정한 세정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외에 숨긴 재산을 포착해 국조 공조 절차가 진행 중인 건도 수십 건에 달해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 추가 환수될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화물 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원청인 BGF 리테일과 정부의 사과를 촉구하고 분향소를 마련했습니다. 공공운수노조는 어제 서울 삼성동 BGF 리테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노동자 사망은 실질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이 계약 구조를 이유로 교섭 책임을 부정해온 결과라며 사고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보장해달라면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정부도 사과하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 파업으로 물류 차질이 빚어지자 CU 가맹점주들이 파업에 참여한 기사가 배송한 물품을 받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CU 가맹점주연합회는 물류 중단이 점주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만큼 파업에 참여해 피해를 준 기사와는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없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성과금을 요구하면서 다음 달에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인데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어느 정도 이익을 누리고 미래의 경쟁력을 위해서 남겨놓을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주주, 국민연금과 연결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노조의 요구가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반도체를 담당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다음 달 총파업 첫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하자 주주단체가 맞불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다음 달 21일 오전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집회를 벌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 성인 방송을 촬영하는 스튜디오가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쏟아지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보호법상 직접적인 법규 위반 시설에 해당하지 않아서 규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송수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짧은 치마에 몸에 달라붙는 상의를 입은 여성들이 거리에 모여서 담배를 피웁니다. 선정적인 춤을 추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하고 후원금을 받아 순위를 공개하는 이른바 엑셀 방송 출연자들입니다. 지난해 국세청이 사이버 룸살롱으로 규정하며 유해성을 지적한 콘텐츠입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엑셀 방송 전문 스튜디오가 문을 열었습니다.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있는 건물입니다. 길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직선거리로 불과 140m 안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스튜디오의 정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은 걱정을 호소합니다. 쪼그려 앉아서 담배 피우고 있고 그다음에 좀 복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선정적이고 하다 보니까 다닐 때 이제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얘기하기도 좀 그렇고 아무래도 좀 보기 안 좋죠. 네. 우리 둘째가 지금 6세인데 엄마 저 언니 메이크업이 이상해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저렇게 입으면 예쁜 거고 저렇게 화장하면 예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까 봐 그게 실은 많이 걱정스럽고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3일 교육지원청과 구청, 경찰과 학교는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스튜디오가 학교 경계에서 직선 200m 이내인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제한 업종이 아니라 출연자들이 통학로에서 흡연하지 말 것과 외출 시 복장을 주의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5호에 따라서 성평등 가족부 장관이 고시한 업소로 확인을 검토했는데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스튜디오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넷 방송업으로 등록됐는데 밀실이 있거나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합동단속 뒤 찾은 통학로에서는 엑셀방송 출연자들의 모습을 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인근에서 성인방송 스튜디오가 버젓이 운영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 속에 아이들이 유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옵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오늘은 종일 흐린 가운데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17도에 그치면서 어제보다 6도 정도 낮아지겠는데요.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흐린 가운데 경기 북동부는 오전까지, 강원도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전까지 중부와 제주도에는 빗방울 정도가 스칠 수 있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현재 충청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1.8도, 대구 12.8도, 울산은 12.7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7도, 울산 24도, 부산은 22도가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의 총격범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경호 실패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악관은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핵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가운데 미 백악관은 이란의 제안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걷기 위한 전용 계좌를 개설했습니다. 리알화를 비롯해 위안화, 달러, 유로화 등으로 수수료를 입금하게 했는데 국제 해운업계와 지역 안보 지형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김건희 씨의 항소심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무상 여론조사 혐의에 대한 판단이 뒤집힐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 네, 다시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만찬 장소 바로 앞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용의자 콜 토마스 앨런은 사건 현장에 체포돼서 구금돼 있었고요. 간밤에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은 범행 동기를 공개하진 않았는데 그가 사건 직전 가족들에게 보낸 선언문에는 자신을 친절한 연방 암살자라고 칭했고요. 이름을 적시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타깃으로 삼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한 점 등을 기소 사유로 삼았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으로 백악관의 보안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재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번 주 초 백악관 행사 담당 실무진과 비밀경호국, 국토안보부 지도부가 참석하는 회의를 소집했다고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는 주요 행사에 대한 의전과 운영 절차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백악관은 이번 사건이 민주당 진영의 트럼프 악마화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트럼프보다 더 많은 총알과 폭력에 직면한 사람은 없다며 이런 정치 폭력은 논평가들, 민주당의 선출직 인사들, 그리고 일부 언론에 의해 체계적으로 악마화된 데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또 대통령을 파시스트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낙인 찍은 사람들이 이런 폭력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이 벌어진 뒤에 온라인에서는 음모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 결집이나 이란 전쟁의 부정적 여론을 덮기 위한 게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우후죽순 퍼지고 있습니다. 양희력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찬장에 울려 퍼진 총격 소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참석자들이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한 충격적인 사건 발생 직후 이란의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은 소셜미디어 X에 이상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의 만찬 전 미국 폭스뉴스 인터뷰 발언을 놓고 총격을 미리 예측했다고 꼬집은 겁니다. 오늘 밤 총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게 근거인데 미 정치권에서 보통 뼈 때리는 비판을 하다는 뜻으로 통용되는 표현입니다.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흔들기 위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꾸민 계산된 행동 아니냐는 의문이 소셜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 나온다는 게시글도 뒤를 이었습니다. 총격 직전 트럼프 대통령 옆에서 한 남성이 쪽지를 꺼내든 모습과 곧이어 깜짝 놀라는 멜라니아 여사의 얼굴. 이 장면을 놓고 누군가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 조작된 사건이란 증거다. 다소 믿기 힘든 주장도 SNS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음모론이 우후죽순 퍼져나가면서 옛 트위터 X에 사건 조작을 언급한 게시글이 총격 발생 16시간 만에 30만 건이 넘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미국 언론 뉴욕타임스는 이런 음모론 확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활발하게 SNS에서 활동하면서 음모론적 사고를 부추긴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통해서 지지율을 격직하고 이란 전쟁을 합리화하는 것을 하나 방어하기 위한 역심리전의 일환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의 전쟁 장기화로 혼돈이 가중되면서 총격 사건에 숨겨진 배후를 의심하는 음모론적 사고가 온라인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YTN 양일혁입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에 다시 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아라그치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러시아 베스티 방송 인터뷰에서 이란은 분명히 세계 최고의 강대국과 맞서 싸우고 있고 그들은 명백히 아무 목표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요구하는 거라면서 이란은 지금 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란 측이 전쟁 종식을 위한 2차 회담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둔 걸로 보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 이란과 협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며 통행료도 내라는 식이라면 그건 해협 개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면서 이란이 누가 국제수로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체제를 용납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해상봉쇄로 원유 수출길이 막힌 이란이 원유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열차로 중국의 원유 수출을 추진하는 등 극단적인 조치를 동원하고 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당국자들을 인용해 미군이 이란 항구로 들어오는 빈 유조선을 차단하고 수출용 선박의 출항을 막으면서 이란 내 원유 저장 탱크가 가득 차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원유 감산을 피하기 위해 이미 유조선을 떠 있는 창고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마저도 부족해서 전례 없는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2차 종전 협상이 불발되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계속되면서 국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ICE 선물 거래소에서 국제 유가 기준인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종가는 배럴당 108.23달러로 전거래일보다 2.8% 올랐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 기준인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종가는 배럴당 96.37달러로 전거래일보다 2.1% 상승했습니다. 경찰이 정부의 주사기 매점 매석 단속에 적발된 의료기기 판매 업체들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업체는 10만 개가 넘는 주사기를 보관하다 고발됐는데 당국은 앞으로도 매점 매석 행위에 대해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조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주사기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지난 13일 매점 매석 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내렸습니다. 월 평균 판매량의 150%가 넘는 주사기와 주사침 등을 5일 이상 보관하지 못하도록 하고
같은 판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하는 행위도 금지했습니다. 평소보다 많은 물량을 보유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많은 물량을 제공하는 행위를 막아 필수적인 의료 제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공급망 안정과 수급 불안을. 이에 따라 식약처는 최근 특별 단속반을 운영해 주사기 판매업체 32곳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4곳은 매점 매석 고시를 위반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주사기 13만 개를 창고에 5일 넘게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동일한 판매처 33곳에 월 평균 판매량보다 59배 많은 주사기 62만 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곧바로 업체들이 위치한 인천, 경기, 전남 등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 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물가 안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매점 매석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관련 첩보를 전방위적으로 수집하고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주사기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주 2차 특별 단속을 실시해 위반 행위를 발견할 경우 고발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YTN 조경원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불발에도 코스피가 장중에 3% 가까이 올라 사상 처음 6,650선을 돌파했습니다. 고금리와 대출 규제,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올해 1분기 법원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13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때 이른바 무책임 약관으로 논란이 된 오픈마켓 플랫폼의 불공정 약관 조항들이 대거 수정됩니다.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과세 당국간 징수 공조로 339억 원의 세금이 환수됐습니다. 국제 유가 급등에 따라 다음 달부터 편의점 국제 택배 요금이 평균 7% 오릅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하남갑에 이광재 전 강원지사를 배치하면서 경기도 3곳의 전략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만 그동안 강하게 공천을 요구해온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전체 선거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출마를 선언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의 최고 관심 지역구가 된 경기 평택을 혁신당의 무공천 요구를 일축한 민주당은 중도 보수층까지 아우를 인물로 새누리당 출신 김용남 전 의원을 낙점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용남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 시절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만큼 양당 간 연대 대신 양보 없는 승부가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평택 지역이 갖는 지역적 특성에 잘 맞는 분이다라고 생각을 했지 누구와 경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평택을에서 3선을 지낸 국민의힘 유이동 전 의원과 진보당 김재현 상임대표, 황교안 자유화혁신대표에 이어 개혁신당도 공천을 시사하면서 이곳은 무려 6명이 경쟁하는 용광로가 될 전망입니다. 추미애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가 되며 공석이 된 하남갑에는 3선 의원을 지낸 중량급 인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깃발을 꽂습니다. 원조 7인회 출신으로 이재명 정부 디지털 소통비서관을 지낸 김남국 당 대변인은 안산갑에서 국회 복귀를 노리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김 전 부원장이 검찰 조작 기소의 피해자이고 대통령을 위해 기여했다는 점은 있지만 전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며 다른 지역 공천도 어렵다고 못 박았습니다. 전후 사정을 잘 설명드렸고 앞으로 선당 후사에 큰 결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이 일찌감치 김 전 부원장을 이 대통령과 대장동의 연결고리로 지목하며 날을 세운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범죄자 입에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대통령과 집권여당, 우리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70명 넘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김 전 부원장 전략 공천을 주장해온 터라
정청래 지도부의 공천을 두고 친명계 중심으로 후폭풍이 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공천 배제 결정을 법원에서 뒤집었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후보로 낙점돼 연임에 도전합니다. 지방선거 공천은 마무리 단계지만 장동혁 대표 리더십은 여전히 위태롭고 선대위원회 출범도 요원한 상태입니다. 김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뜻밖의 공천 컷오프 결정 뒤 삭발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거쳐 김영환 충북지사는 구사일생 경선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한 뼘 더 이른바 한국 시리즈 경선에서 도전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윤갑근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낙점됐습니다. 김 지사는 민주당 신용환 후보와 격돌합니다. 공관위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천을 다음 달 7일까지 완료할 방침인데 전략 공천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는 부산 북갑과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내정설이 돌았던 대구 달성도 경쟁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전략 공천보다도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경기지사 한 곳만 빼고 15곳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쳤지만 당 상황은 갈팡질팡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과 이선 후퇴 요구까지 입지가 위태로운 장동혁 대표는 타겟책으로 원로들과의 면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한나라당 서청원,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등과 잇따라 만나 당 쇄신 방안 등 고민을 털어놓고 전국 조언을 청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당의 원로라든지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고언을 듣고 판단에 참고하시기 위해서 하지만 지역 일정도 못 잡는 식물 대표란 비아냥은 여전하고 방미 일정을 계기로 사실상 거리 상태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왔습니다. 엉터리들한테 속아서 갔다 오신 게 아닌가. 엄청 추정이지만 억 단위로 돈이 들어갔을 수도 있거든요. 그간 발언을 자제했던 당내 개혁파 모임 대한과미래도 조찬 모임을 재개, 선대위 구성과 원내대표 조기 선출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당내 다선 의원들에게 중앙선대위원장을 제안했지만 확답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동혁 대표는 민생 현장을 찾아 후보 지원 활동을 벌일 생각이라는데 아직 확정된 일정은 없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이 모두 수술실을 비운 사이에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 어제 YTN이 전해드렸습니다. 당시 환자 마취를 책임졌던 전문의는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을 떠나버렸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진 배경에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12분 뒤 마취과 전문의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를 전담하는 프리랜서 의사 A씨는 이날도 다른 병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마취를 마치고는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환자가 의식이 없는 채로 상급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A씨는 구두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했을 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취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마취의들은 다음 수술 일정에 쫓기다 보면 마취 상태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이동 시간을 줄여야 되고 또 이 병원 수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경에는 월급 의사의 2배를 웃도는 높은 수익이 있습니다. 건당 30만 원가량의 마취 수당이 전문의들을 병원 밖 프리랜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수입자 사실은 프리랜서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3.3%가 세금을 떼기 때문에 공직이들은 제대로 다 신고를 하고 들어가지만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일단 적게 내고요. 병원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습니다. 수술이 많지 않은 병원은 상근 마취과 전문의를 두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프리랜서 의사를 부르는 게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개인 수술하는 병원에서 마취과 선생님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죠. 마취과 전문의들의 프리랜서 전향 등으로
중증 환자를 다루는 상급 병원에서도 마취일을 구하기 힘들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제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적되는데 2023년 기준 심장수술 시 마취 수가는 일본의 18분의 1, 미국의 29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 만큼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프리랜서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감 강화는 물론 의료 시스템 보완을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경찰이 보복 대행 테러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배달의 민족 이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포착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건강보험공단 등 40개의 기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결혼정보업체나 지인 소개 등으로 만난 남성들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수천만 원을 뺏은 2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일 열기를 더해가는 프로야구가 이번 주 양보할 수 없는 빅매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경기차로 1위 경쟁을 벌이는 KT와 LG가 수원에서 맞붙고 키움과 롯데는 부산에서 탈꼴찌 싸움을 벌입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1위 경쟁을 펼치는 KT와 LG의 맞대결은 결과를 쉽게 전망하기 어려운 빅매치입니다. 팀 타율과 평균 자책점 등 주요 지표에서 두 팀은 나란히 1,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KT는 장타율과 OPS에서, LG는 팀 홀드와 세이브에서 확실한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KT의 장타력이 LG의 철벽 불펜을 뚫을 수 있느냐에 따라 두 팀의 승부가 갈릴 전망입니다. 올 시즌 첫 대결에서는 KT가 2연승을 가져갔지만 지난 시즌 상대 전적은 11승 5패로 LG의 우세입니다. 여기에 김현수가 지난 겨울 LG에서 KT로 유니폼을 갈아입으면서 김현수 시리즈로도 두 팀의 맞대결 열기는 더 뜨거울 전망입니다. 가을 야구 해서 또 팀이 우승하는 게 목표이고 또 저희 팀이 지금 되게 잘하고 있어가지고 잘 유지해가지고 우승하고 싶습니다. 부산에서는 최하위로 처진 키움과 롯데가 물러설 수 없는 맞대결을 펼칩니다. 롯데는 김진욱과 에르난데스, 비슬리까지 가장 구위가 좋은 선발 3명을 차례로 등판시킬 계획인데 키움도 알칸타라와 배동현 등 선발로 나서는 투수들의 최근 구위가 워낙 좋아 만만치 않은 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지난 주말 삼성과의 3연전을 싹쓸이하는 등 최근 10경기 6승 4패로 상승세를 탄 키움의 기세를 롯데가 잠재울 수 있을지 관건입니다. 팀이 어려운 경기도 많이 하지만은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게 선수들도 느껴지고 또 그런 샷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순위표 가장 위와 가장 아래에 있는 팀들의 맞대결 결과에 따라 프로야구 순위표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2군 무대인 퓨처스리그 울산 유니폼을 입은 최지만이 공식 입단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지만은 입단식에서 일본과 대만 등 해외 구단에서 연락이 왔지만 자신의 마지막 목표는 한국 팬들 앞에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입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형 FA 계약을 앞두고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로배구 안혜진 선수에게 경고와 함께 제재금 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인 안 선수는 사고 후 어떤 구단의 제의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프로배구 선수 안혜진이 검은색 정장을 입고 상벌위원회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정속 주행 기능을 켰는데 결과적으로 사고로 이어졌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후 배구 관계자와 팬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팬분들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프로 선수의 음주운전은 최대 제명까지도 내릴 수 있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런데 배구연맹은 안혜진에게 경고와 함께 제재금 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상벌위원회는 알코올 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고 사고 자진 신고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사고 FA 미계약으로 1년간 자격 정지된 것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가대표 세터 출신인 안혜진은 이번 시즌 GS 칼텍스 주전으로 활약하며 극적인 우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시즌이 끝난 뒤 대형 FA 계약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원소속팀 GS 칼텍스를 포함한 어떤 구단에서도 계약 제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혼조 마감이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소폭 하락했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는데요. 오름폭도 내림폭도 그다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S&P 500과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를 또 한 번 넘어섰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은 교착 국면입니다. 시간에 쫓기는 건 아무래도 미국인데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도 핵무기를 보유하려고 하는 것도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우방인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란 측은 종전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고 핵 관련 협상은 나중에 하자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양쪽의 견해 차이가 커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어지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오르는 중입니다.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96.37달러로 다시 $100를 넘보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브렌트유는 $110를 위협하는 수준인데요. 석유 분석가들은 지금의 유가가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상승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꼽아봤습니다.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죠. 주가가 6%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기업인 샌디스크도 8% 넘게 치솟으면서 반도체 기업들이 전체 지수를 이끌었는데요. 인공지능 시대에 반도체 부족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직접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건 우리 반도체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한동안은 인공지능 그 자체보다는 인공지능 기반 사업들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니까 흐름을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화요일 아침 출근길 전국의 하늘빛이 흐립니다. 오늘은 낮 기온도 어제보다 6도나 낮아지겠는데요. 서울 한낮 기온이 17도에 그치면서 낮에도 비교적 선선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하루 사이 기온 변화가 큰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까지 경기 북동부에 또 강원도에는 오후부터 저녁까지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요. 오전까지 중부와 제주도에도 빗방울 정도가 스칠 수 있겠습니다. 대기는 여전히 건조한 곳이 많습니다. 충청과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 건조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11.8도, 대구 13.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10도를 조금 웃돌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1도, 대전 19도로 어제보다 또 평년보다도 낮은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에는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도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동해상과 제주 해상에서는
높은 물결과 함께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